제주 바다를 누비는 터줏대감이 있죠. 바로 오늘의 콘텐츠는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자, 한 분 한 분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이런 촬영을 한 지는 한 27년 정도 됩니다. 수중 자연 다큐멘터리만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수중 촬영 감독 김동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수족관에서 근무하게 된 첫 번째 수의사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치료기관으로서 제일 많은 구조를 하고 있는 아쿠아플래넷 제주의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홍원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주도 남방 큰돌고래를 2007년부터 계속 연구해오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사 김현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참 좋으시지 않나요? 네. 네. 자상한 그런 느낌을 딱 받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주위에서 그 남방 큰 돌고래 아빠로 불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남방 큰돌고래 연구를 처음 했고 계속 해오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남방 큰돌고래의 아빠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자격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저는 또 돌고래를 이제 연구 대상으로 바라볼 때 최대한 의인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좀 객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빠, 아들 뭐 이런 식보다는 그냥 돌고래, 남방 큰 돌고래를 좋아하고 평생 연구할 사람으로 그렇게 좀 불려지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남방 큰 돌고래라는 종이 사실은 뭐 별도의 종으로 인정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생김새가 거의 비슷한 큰 돌고래라고 있거든요. 큰 돌고래와 남방 큰 돌고래. 근데 과거에는 이게 하나의 종으로 생각됐었죠. 2000년 무렵에 이게 이제 다른 종이 확인이 되고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남방 큰 돌고래는 동해나 다른 해역에서 발견되는 일반 큰 돌고래와는 생김새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종일 수 있겠다 싶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 둘의 차이점이 그럼 일단 생김새는 다를 것이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생김새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남방 큰 돌고래는 큰 돌고래보다 좀 더 날씬하고 수의사 선생님 아시겠지만 큰 돌고래는 좀 더 등치가 맞아요. 크고 예, 건강한 덩치가 느낌이 커요. 네.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 남방 큰 돌고래는 좀 날씬하고 약간 왜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제주에는 남방 큰 돌고래가 얼마나 지금 서식하고 있나요? 개체 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매년 조금씩 변하는데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120마리, 120마리 정도 추정이 되고 120마리. 있습니다. 예, 예. 남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큰 돌고래와 다른 종이기 때문에 이제 학회에 보고를 할 때 국명을 붙여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제주 주민들과 관계를 가져왔었던 고래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불리는 이름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북동쪽에서는 이 돌고래를 곰색이라고 부르고 제주도 남서쪽에서는 수액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 학회에 제안한 이름이 곰색이었어요. 근데 학회에서는 판단하기로 요게 이 이름이 돌고래라는 게 확 와닿지 않는다. 직관성이 떨어지고 또 어감이 좀 좋지 않다. 이래서 다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봐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기존의 큰 돌고래와 같은 물이고 그리고 서식지가 우리나라 최남단이기 때문에 그럼 남방이라는 이름을 넣자 이렇게 해서 남방 큰 돌고래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근데 여전히 곰색이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아니, 박사님 그 생각대로 곰색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네. 정말 제주 도민들이 더 사랑을 또 했을 테고 네. 뭐 제주의 정말 트레이드 마크라든지 어떤 딱 상징성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을 텐데 네. 좀 아쉽네요. 네. 지금 뭐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는 바꿀 수 없죠. 예, 명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 처음 알았어요. 박사님이 이름 지은 거예요, 남방 큰 돌고래를? 잘 모르는 지금 사실. 처음 알았어요. 곰색이가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요. 확 와닿는데 나는. 아니 감독님께서도 고래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수중 촬영을 해오셨잖아요. 아까 뭐 수중 촬영만 26년 정도 네. 해오셨다고 하던데. 예. 제가 집중적으로 주로 촬영하는 게 백령도 물범하고 이제 제주도 이 남방 근돌고래 찍는데 2005년도에 처음에 이제 KBS 환경스 회사를 할 때 이 김영하고 성산포 중간 사이에서 수중 촬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배에 사다리를 이렇게 얹혀놓고 매달려서 이렇게 막 따라가면서 찍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때 이제 좀 약간 흥분했었지. 야, 한국에서도 이런 돌고래를 수중 촬영이 가능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분이 이제 좀 들뜨고 막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수중 촬영을 했는데 그때 가장 저한테 관심 많았던 돌고래가 있어요.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틀어졌던 돌고래. 이 녀석은 나 보면 항상 돌아오고 뭐 가까이 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이름은 이제 복순인데 2005년도 4월 12일 날 만났어요, 제가 이 친구를. 그래서 작년 10월 10며칠 날 저기 신도리 포구 앞바다에서 이제 저랑 눈을 딱 마주쳤는데 복순이를 만났을 때 제가 한번 불러봤어요. 돌아가는데 근데 정말로 왔어요. 그리고 좀 몇 분 있다가 또 가는데 내가 진짜 막 복순아 복순아 이렇게 소리를 치고 막 애절하게 불렀더니 또 오는 거예요. 한 3번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무리를 따라서 갔는데 이제 내 마음이지만은 나를 기억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복순이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네네. 그래서 그때 근데 주로 제주에서 작업을 하실 때 어디서 많이 발견이 되나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모슬포하고 신도리 그러니까 그 신도포구 그 사이가 이제 가장 많아요. 거기는 좀 정치망이나 뭐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육지에 양식장이 많아서 또 육지에 양식장에서 주고 난 그 사료 찌꺼기가 바다로 나오니까 또 어군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뭐 늘 들어가면 전갱이, 뭐 숭어, 또 고등어 이런 게 있어서 돌고래 입장에서는 좀 먼 바다까지 안 가고 뭐 좀 사냥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냐는 그건 이거 어디까지 제 생각이 영리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먹이가 있는 네. 곳을 알아가지고 맞아요. 그쪽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네. 게. 예. 대전금 노을 해안로 쪽은 돌고래들이 먹이도 풍부하고 또 그 인공 구조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연안 쪽으로 많이 붙어서 생활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그 볼 확률이 90% 이상인데, 근데 거기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저 김영, 성산 요쪽도 있습니다. 돌고래 120마리가 항상 떼지어서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무리가 나뉘어서 뭐 일부는 대정에 있고 일부는 김영에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김영 쪽은 대전보다는 좀 더 먼 바다로 나갑니다. 연안 쪽에 바짝 붙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있어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죠. 맞는 것 그 같아요.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돌고래가 참 친숙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뭐 늘 가까이에서 그만큼 봐왔던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 예전에 논문 쓸 때 제주 민속사 자료를 좀 봤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외곰새기 논인 곳에 외곰. 큰 고기 조친다. 가지 말라. 막 이런 말인데 이제 외곰새기는 이제 외톨이 네. 돌고래, 큰 고기는 상어죠. 그러니까 그 외톨이 돌고래가 있으면 상어가 나오니까 가지 마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그 돌고래를 대상으로 하는 속담, 관용어구는 육지에는 없어요. 제주도에만 또 있어요. 그런 게 좀 또 친숙하네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 어민이나 해녀분들이 돌고래와 계속 그 관계를 가졌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잡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서는 돌고래를 좀 신성시했습니다. 금구라고 해서 신성시했고 영감이라고도 하고 신성시했는데 지금 요새는 좀 그런 문화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네. 그래도 최근에는 정치망에 돌고래가 들어오면 네.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방류를 많이 하시지 맞아요.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네.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돌고래들이 특징이 되게 신기한 게 점프를 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물 안에 들어와서는 점프를 해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구조 치료를 직접 하면서 보는데 그물을 이게 좀 넓혀 놓으면 빠져나가려고 넓히는데 조그만 구멍, 몸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조금만 넓혀서는 안 나가요. 이게 뭔가 새로운 장소에 대한 두려움인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구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다 잘라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애들이 이제 스스로 내보내실 때도 있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왜냐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기는 하는데 보통 제일 좋은 게 그물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애들을 이제 넘어가게 하는 방법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민들도 그렇게 하면 그 어구도 문제지만 어획물 손실이 발생하니까 네. 쉽지 않은 빨리 결정이 일단은 있어요. 판매를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이제 이 돌고래 하나 가지고 이제 시간을 끌 수가 많이 없죠. 낭비하기는. 큰 돌고래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물고기들이 다 나간대요. 그러니까 네.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날은 아예 접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또 내가 6시 내 고향 뭐 이런 걸 또 한 1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한치잡이를 취재왔는데 이제 어부들이 그러는 거예요. 돌고래 이제 저녁에 나가서 좋은 장소에 이제 집어등 딱 키고 있는데 돌고래가 지나가면 그냥 바로 끄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한치를 많이 돌고래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부들한테는 좀 돌고래가 좀 약간 안 좋은 편이지. 그래서 아니 뭐 한치를 또 잘 먹는 것 같아요. 돌고래. 네, 돌고래. 뭐를 잘 먹나요? 돌고래? 한치 예, 기회적으로 먹는데 한치 뭐 그리고 사로징어 이런 두 종류 그리고 넙치 정어리 이런 그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류도 멸치 이런 것도 먹고요. 이상하게 저기 신도리 쪽 가면 그게 많습니다. 숭어가 많습니다. 숭어가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또 숭어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먹는 걸 못 봤어요. 그렇게 많은 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어 쪽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뭔가 먹이 선호도는 있는데 이제 그게 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죠.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제돌이 방류하려고 이렇게 가드릴에서 훈련하는 과정보다 복순이할 때 훈련 이런 과정에서 이제 먹이를 줄 때 탁 주면은 이 돌고래도 돌도 먼저 먹어요. 비싼 거. 비싼 거 말을 또 안 해요. 어쨌든 돌고래가 이제 미식가인 걸로.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까 뭐 감독님께서 뭐 제돌이, 복순이 얘기 많이 했지만 과연 이 이름을 누가 지은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누가 지었나요? 보통 그런 이름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제돌이, 춘삼이, 뭐 복순이 이런 이름들은 사육사, 수족관 사육사 분들이 많이 지었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개체하고 1대1로 그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유대관계를 갖잖아요. 저희가 연구할 때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개체 식별 번호만 부여를 하거든요. 최대한 그 연구하는 개체에 대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뭐 제돌이, 복순이, 춘삼이라고 부르는 네. 돌고래를 박사님은 뭐 몇 번, 몇 번 이렇게 제돌이는 9번, 뭐 복순이는 21번 이런 식으로. 9번 잘 있나요? 9번 아주 잘 있습니다. 21번도 아주 잘 있고. 120원까지 그러면 다 넘버링 지금 138번까지 있고요. 138번. 근데 그 사이에 죽은 개체들도 좀 많이 있고 저희가 2007년부터 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막 얘기 듣다가 좀 걱정된 게 아까 외곰새기가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했던 게 구조했던 애 중에 어린 개체인데 혼자서 성산항을 배회하고 있던 애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자꾸 너무 잘 도망가니까 항에서 자꾸 배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2박 3일간 저희가 이제 관찰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를 벗어났거든요. 근데 걔가 혼자였단 말이에요. 보통 그게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혼자인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갑자기 네. 근데 그 아이 사진 보여주면 누군지 구분하실 수 있어요? 등지드러미 사진이 있으면 네, 등지는 아니 전체 사진 있어요. 걔가 막 수면에서 왔다 갔다. 나중에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남방 큰돌고래 무리는 항상 연안에만 서식하기 때문에 바로 무리하고 합류를 해요. 예전에 그 방류를 했던 뭐 제돌이, 뭐 춘삼이, 382도 마찬가지인데
당류하고 뭐 5일 이내에 물이 함유한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물이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런 경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럼. 턱이하고 오래라는 거는 이제 오래라는 그 돌고래는 꼬리 지르러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 사람한테 보라니 오래전서부터 봤다는 사람이 있고 뭐 최근에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은 아마 그물이나 뭐 이렇게 걸려서 차츰해서 이렇게 꼬리가 잘려져 나갔지 않았겠나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뭐 연구원들이 이제 이거를 오래 살라고 붙여줬다고 하더라고 오래. 근데 아 그래서 올해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데 네. 진짜 꼬리가 없네요. 네, 꼬리가 없지. 근데 저 친구를 뒤에서 보면 약간 수영할 때 꼬리 지르면서 약간 팔자로 몸을 저어요. 근데 다시 생기지 않나요? 재생은 안 되죠. 아, 재생이 그래서 안타깝네요. 그런 게 사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강암에 걸린 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강암에 걸려서 입을 못 닫아요. 아 그렇구나. 계속적으로 입을 벌리고 다니는데 제가 물속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먹이 사냥을 어떻게 할까? 아니면 동료가 잡아주나? 이게 이제 궁금한데 아직까지 찍지는 못했는데 물에 이게 물이 막 들어갈 텐데 근데 무리해서 이탈은 잘 안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무리해서 건강하게 좀 더 이 덕이라는 돌고래는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 개체가 먹이 먹는 모습을 저희가 드론을 이용해서 관찰을 했었는데 그 먹이 사냥이 아무래도 좀 힘들다 보니까 그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넙치, 살아있는 넙치, 좀 활동성이 떨어진 넙치를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한 번에 먹을 수는 없고 이제 여러 번 시도해서 잡아먹는 모습은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런 친구한테 좀 돌돔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돌돔. 보양식으로. 돔을 주면은 이걸 못할 것 같아서 저한테는 좀 갈아서 주든지 어떻게 아유. 그렇게 줘야 될 것 입 같아요. 다물지 못하니까 네. 이제 보세요. 아유. 네. 아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물속에서 보면 진짜 가슴이 쨍한 거. 그러니까요. 저는 되게 안 좋아요. 저 친구 만날 때마다. 그렇다고 저걸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수술을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점점 커지고 턱이 더 돌아간다면 저는 한 수술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이게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얘를 어떻게 잡을 그렇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 수술이야 이제 엄청난 의료진들 불러서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수술을 했을 때 네. 이제 회복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피부가 건조해질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죠. 이제 물 속에 있는 아. 애들은 물 속에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고래류들이 되게 피부 회복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입안이라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수술적인 접근도 좀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취가 솔직히 해양 동물에선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한다면 이제 부분 마취나 이런 진정 정도만 해서도 수술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좀 이렇게 잡아 볼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가능성이 그렇죠. 너무 어려워서. 뭐 식별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부착해 놓은 상태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는 남방 큰돌고래는 개체마다 등 지느러미 상처 자국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개체를 식별하게 되고 근데 전체 개체 중에서 또 어린 개체들은 당연히 상처가 없을 거잖아요. 뭐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가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전체 무리 중에서 한 20% 정도는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지느러미 사진이 나오는데 딱 저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등 지느러미에 이제 성장 과정 중에서 다른 개체와 뭐 싸우거나 놀거나 아니면 다른 뭐 돌에 부딪히거나 이래서 등 지느러미 약한 끝 부분이 조금씩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 사람 얼굴이 다 다르고 지문이 다 다르듯이 식별 형질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오면서 개체의 상처 변화를 관찰해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 조사된 개체 중에 지금 최고령의 개체는 지금 저희가 2007년에 처음 봤던 개체들이 제돌이 포함해서 2007년에 처음 저희가 관찰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나이 든 개체들이 있었어요. 뭐 1번, 2번 이런 처음 봤던 개체들은 나이가 꽤 있었는데 1번은 이미 죽었어요. 이제
자연사 있고 2번이 아직 살아있고 2번, 3번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식별하는 3번이라는 개체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전 노을 해안로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개체 중에 한 마리가 3번인데 등 지느러미에 크게 홈이 파여 있어요. 앞부분에. 저 친구는 수중에서도 자주 보여요. 네. 흔히 또 눈에 잘 띄고 잘 또 띄어서 내가 예. 그래서 쉽게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이 3번 좀 유명한 개체죠. 그리고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 내가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돌고래들이 뭐 수시로 짝짓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체수가 많이 늘어야 나야 되는데 제주도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확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일단 짝짓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놀이, 수컷들이 놀이 일종이고 이제 짝짓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개체수가 새끼가 많이 태어나는 건 일단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2007년에 조사를 시작해서 2008년부터 개체수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124마리였는데 2009년도에 114마리로 줄어들고 2010년도에 104마리로 줄었어요. 매년 10마리씩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혼액 문제도 있었고 혼액이 돼도 어민들이 그때는 이제 방류가 바로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라서 그래서 개체수가 계속 줄어들다가 제도리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주도 어민들도 그때부터는 이제 잘 방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물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수족관으로 가서 사육되는 개체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개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 120마리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조사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만 잘 유지만 돼도 개체수는 뭐 점진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멸종 위기 종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120마리가 있지만 개체수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고 제주도 바다가 수용할 수 있는 개체수는 더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해양수산부가 그 해양보호생물로 남방 큰돌고래를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돌고래가 유희를 즐긴다는 얘기도 네. 있던데 어떤 사례가 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먹이를 가지고 갖고 노는 그게 그런 있었고. 모습도 많지만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 감태 같은 게 이제 물 위에 떠 있으면 그거를 뭐 등 지느러미 위에 걸쳐서 논다든지 아니면 가슴 지느러미에 걸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다시 돌아가서 매달고 다니고 네.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또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여름 되면 좀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잖아요. 제주도 쪽으로. 그럼 쓰레기를 또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 해조류 갖고 놀듯이 그렇게 쓰레기도 갖고 노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런 건 뭐 늘 우리가 촬영을 많이 했는데 쓰레기 갖고 노는 건 좀 마음이 좀 안 좋아. 그렇죠. 아유, 그건 인간들이 좀 잘못을 한 것을 반성을 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최근에 뭐 폐 그물이라든지 또 뭐 낚싯줄에 걸린 상태로 헤엄치는 돌고래 모습을 많이 발견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저는 올해 이제 새끼가 이 등지를 하면 낚싯줄을 달고 한 3m 달고 이제 끌고 다니는 걸 봤는데 드론에서도 찍었는데 드론에서 찍힌 새끼하고 내가 수중에서 찍으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촬영할 때는 이제 2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낚싯줄은 잘 안 보이고 뒤에 이제 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캡처해서 좀 화질을 좀 어둡게 하니까 낚싯줄까지 보여갖고 내가 사진도 갖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안타깝죠. 근데 뭐 또 최근에 뭐 낚시하는 사람과 돌고래 사이 이것도 약간의 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위험이 있나요? 이럴 수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는 있지만 그 올해 같은 경우에 꼬리 쪽이 이제
가는 실 같은 걸로 끊겼을 확률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등 지느러미도 언제든 상처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문제는 폐그물이거든요. 폐그물이 좀 크게 있는데 거기에 잘못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돌고래는 포유류다 보니까 물 밖에서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네. 지금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죽거나 이런 해양 동물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요즘 남방 큰 돌고래를 지키기 위해서 근접 관광을 제한하는 그 관련법 개정안도 나왔다고 하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그 남방 큰 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 그 해양보호생물은 그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호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 고래 관광선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하다 보면 30분마다 한 번씩 관광선이 돌고래물에 접근하는 것을 이제 자주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돌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관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돌고래이기 때문에 돌고래가 대정읍을 떠나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죠.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돌고래가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살아야지 관광 사업도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돌고래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다 공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슬기롭게 찾아야죠. 근데 고래 관광이 왜 돌고래에겐 위험한 건가요? 일단 돌고래하고 선박하고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위협이 있고.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돌고래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선박이 접근하면 같이 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파, 그 뱃머리에서 생기는 파도를 타고 이렇게 노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돌고래가 내 몸을 유지하고 번식에 이용해야 될 에너지를 노는 데 써버리는 거죠. 그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쓸데없는 곳에 써버리니까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돌고래 영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박하고 인간과 계속 접촉이 많을수록 그 본연의 야생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해외를 워낙 고래를 촬영을 많이 갔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거리가 관광 선박은 뭐 돌고래부터 30m 아니면은 50m 그리고 촬영하는 팀은 무조건 이제 퍼밋을 사서 그 퍼밋 깃발을 딱 달고서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검사에 걸리면 이제 벌금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아직까지 그게 확실하게 법령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또 SNS를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사람들은 근접해서 이걸 찍어서 올리려고 하니까 관광하는 사람도 이제 조금 더 우리 배는 더 가까이 간다 뭐 이런 거가 또 경쟁심인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몰지직한 제트스키로 그냥 막 몇 대가 와서 막 제트스키가 제일 저는 위험한 것 같아요. 막 가로질러 가고 등 위로 올라가고 자기네들은 재미있겠지만 돌고래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스크루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트스키는 그런 거를 이제 보면 이제 안타깝죠. 지금 깜짝 놀라는 그 제트스키로 애들 유영하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란시키고 하는 게 진짜 너무 위험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제 음파를 사용하는 동물인데 그렇게 앞에 방해물들이 있으면 뭐 유영하다가 방향을 상실한다던가 하는 위험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엄청 받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뭐 그 제트스키는 소리도 네. 돌고래 관광지침이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4년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런 제트스키에 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 선박이 접근할 때 300m에서는 속도를 어떻게 하고 50m까지 들어오면 아예 그 엔진을 끄고 뭐 이런 식으로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트스키도 이번에 그 해양 생태계법을 개정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그 수상 오토바이도 있고 뭐 그 카이트 서핑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서는 정말 그 남방 큰 돌고래와 관련한 사회 환경 문제를 정말 다시 바라보는 분들이 아마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끝으로 세 분은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 우리가 남방 제주 돌고래를 보호하려면은 이제 쓰레기 같은 거를 조금씩 우리가 나서부터 이렇게 실천을 해서 뭐 바다가 확 좋아지지는 않지만은 이 나빠지는 걸 좀 늦출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조금씩 바다를 사랑하고 좀 쓰레기를 덜 버리고 뭐 이런 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주도 남방 큰 돌고래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로 잘 보고 번식을 잘해서 또 제주도에 또 마스코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프리다이버 선생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 자기가 가진 기준에서 좀 더 나쁜 쪽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좀 더 사람들이나 뭐 해양동물한테 이로운 쪽으로 움직일지 결정을 하는 거는 이제 자기 몫이고 그게 이제 모이다 보면 언젠가는 더 큰 결과들을 보이지 않을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움직이면은 뭐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돌고래를 항상 볼 수 있는 곳이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나 오늘 꼭 돌고래를 봐야 되겠어 마음 먹었을 때 언제든지 제주도에 와서 대정읍 노을 해안로 지도에 찍고 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제주도의 정말 소중한 제주도밖에 없는 귀중한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좀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남방 큰 돌고래는 바닷가에서 볼 수 있어요. 배 타고 나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올레길을 걷다가 해안을 따라 걷다가 볼 수 있는 게 남방 큰 돌고래거든요. 엄청난 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남방 큰 돌고래를 생각나시면 와서 보시고 항상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남방 큰 돌고래 아빠 인정할 만합니다. 뭐 나중에 남방 큰 돌고래 할아버지가 돼도 되시겠어요. 예. 뭐 제주에서만 남방 큰 돌고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이들을 잘 지키고 보존해 주는 것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